남편 손에서 리모컨을 낚아챘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또 누르고 자꾸 헛손질을 하길래요. 보다 못해 그거 이리 줘봐요 하면서 확 가져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빈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포개 놓더라고요. 그 손을 보는데 이상하게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마음 짐작이 가세요? 화낼 일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톡 쏘아 붙이고는 정작 그날 밤 잠을 설치는 그런 마음이요. 그날 밤 저는 오래 뒤척였어요. 남편이 버튼 하나 제대로 못 눌러서 화가 난 게 아니었거든요. 무서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 사람을 답답해하게 됐지? 언제부터 저 손이 굼뜨다고 느끼게 됐지? 그 생각이 밤새 저를 놓아주질 않더라고요. 참 묘하죠.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평생 함께한 그 사람이 자꾸 낯설어집니다. 늘 든든하던 사람이 느려지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해질 때 우리는 왜 하필 그럴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모진 얼굴이 되는 걸까요? 이게 저 혼자만의 일이었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연구들을 보면요. 부부의 만족도는 결혼 초에 제일 높다가 중년에 뚝 떨어지고 노년에 다시 올라가는 U자 모양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 U자의 가장 깊은 바닥 다시 올라가기 직전. 그 자리에서 수많은 부부가 그만 손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숫자 하나만 더 볼까요? 60세 넘어 갈라서는 부부, 흔히 황혼 이혼이라고 하죠. 이 비중이 몇 해 전만 해도 10쌍 중 1쌍 남짓이었는데 최근엔 6쌍 중 1쌍 가까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식 다 키워 내보내고 이제 둘이 좀 살아보자 싶은 딱 그 시점에 말이죠. 그러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인생에서 서로가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마음은 왜 자꾸 반대로 멀어지는 건지.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궁금해졌어요. 그 멀어진 거리를 다시 좁힌 부부들은 대체 뭐가 달랐을까 하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천천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누구 잘못인지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저 왜 그런지를 알고 나면요. 오늘 저녁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은 달라지거든요. 나이 들매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리모컨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그날 밤을 그렇게 뒤척이고 나서도 사실 저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좀 예민했나 보다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리모컨 하나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내분 사연인데요. 남편이 하루에 같은 이야기를 3번쯤 하더래요. 처음엔 그냥 웃으면서 들었답니다. 두 번째도 그러려니 넘겼고요. 그런데 3번째가 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 아까 했잖아요 하고 툭 나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살짝 머쓱해하면서 그러더래요. 아내가 그랬나? 그 표정이 며칠을 따라다녔다고 해요. 밥을 먹다가도 떠오르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떠오르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상대가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좀 느리고 좀 반복했을 뿐인데 내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먼저 튀어나가는 그 순간이요. 있으셨다면 잠깐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아요. 그 말이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나온 게 맞을까요? 저는 그 리모컨 사건 이후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 대상이요. 어쩌면 배우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달라진 그 사람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 내 마음의 조급함. 그게 진짜 답답함의 뿌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거실 풍경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럼 그 조급함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이제 그 뿌리를 한번 파내려가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배우자의 변화를 그렇게 못 견뎌 할까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을 땐 남편이 뭘 좀 늦게 해도 아무렇지 않았대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남편이 신발끈 하나 묶는데 시간이 걸려도 속이 부글부글 끓더랍니다. 이상하죠?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내 반응만 사나워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건 병이 아니에요. 그냥 오래 살아온 세월이 남긴 흔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자연스러운 느려짐을 자꾸 문제로 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타까움이 짜증으로 바뀌고 걱정이 잔소리로 바뀌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칩니다. 바로 은퇴예요. 평생 밖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직함도 사람들 사이에서의 자리도 나를 필요로 하던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할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든든한 가장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대체 누구인지 스스로도 헷갈리는 자리에 덩그러니 서게 되는 거죠. 그 흔들림이요. 겉으로는 괜한 예민함이나 고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배우자가 변해서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그 변화를 서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 부딪히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우리 집이 딱 이런데 싶은 장면이 하나 스쳐 지나갔나요? 스쳤다면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유를 알면 미움이 조금은 옅어지거든요. 미워하던 마음이 안쓰러운 마음으로 슬쩍 바뀌기도 하고요. 그럼 이 변화라는 게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 다른 집 이야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예요. 평생 큰 병 한 번 앓은 적 없던 남편이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던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요. 남편이 접수증을 손에 꼭 쥐고 서 있는데 어쩔 줄을 모르더래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말이죠. 평생 아내를 앞장서서 척척 챙기던 사람이었는데도요. 그래서 아내가 대신 번호표를 뽑고 이름이 불리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온종일을 보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남편이 한참을 창밖만 내다보다가 아주 조그맣게 그러더래요. 내가 이렇게 됐네.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냥 그 손을 꼭 잡아드렸대요. 저는 이 장면에서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헤아려 봤어요. 아마 그 사람은 병원이 무서웠던 게 아닐 겁니다. 평생 자기가 지켜온 자리, 내가 우리 집을 책임진다는 그 든든한 자리가 무너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접수증 한 장 앞에서 쩔쩔매는 자기 모습이 낯설고 또 서러웠던 거죠. 우리는요, 배우자가 약해질 때 그 약한 겉모습만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속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소리는 우리 귀에 잘 안 들리거든요. 방금 이 병원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른 얼굴이 있으세요? 우리 집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자신일 수도 있겠죠. 잠깐 그 얼굴을 마음에 가만히 두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부 사이의 침묵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식들 다 키워서 하나둘 내보내고 나니까 이제 집에 딱 둘만 남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는데요. 할 말이 없더래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도요.
어떤 날은 앞에 앉은 그 사람이 낯설게까지 느껴지고 말이죠. 어느 날은 그 조용함이 너무 무겁게 내려앉아서 아내가 그만 이렇게 물었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지? 그랬더니 남편이 밥을 뜨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그러더래요. 말 안 해도 아니까 그런 거지. 그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같이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침묵을 자꾸 나쁜 신호로 읽습니다. 말이 없어졌으니 마음도 멀어졌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침묵이 곧 멀어짐일까요? 이 침묵을 저는 이렇게 봤어요. 오래 신어서 발에 딱 맞아버린 신발 같은 거라고요. 처음엔 서로 발이 까지도록 부딪히고 조이지만요. 세월이 흐르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말이 줄어든 게 아니라 말이 없어도 통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물론 모든 침묵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정말 마음이 닫힌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조용하다고 다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우리 집 밥상의 그 조용함이 어쩌면 멀어짐이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편안함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쳤다면요. 그거 참 다행인 마음입니다. 솔직히 하나 고백하자면요. 저도 이걸 머리로는 알면서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조용하면 괜히 불안해서 자꾸 말을 붙이고 그러다 또 안 해도 될 소리를 하게 되고요. 이건 순전히 제 경험인데요. 침묵을 가만히 견디는 것도 결국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부부한테도 사실은 남몰래 크게 흔들리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바로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온종일 같이 붙어 있게 되는 그 순간부터예요. 5번째로 은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한 아내분이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있고 점심때도 있고 저녁에도 있더랍니다. 삼시세끼를 꼬박 차려 바치는 신세가 됐다고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요. 하루 종일 아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더래요. 마트를 가도 따라오고 친구 만나러 나가려고 하면 나도 갈까? 하고요. 우픈 이야기 같지만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아예 이름까지 붙여서 부릅니다.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고요. 남편이 은퇴한 뒤에 아내가 두통이나 소화불량, 잠 못 드는 불면, 같은 몸의 이상까지 겪는 현상인데요. 노년 여성 상당수가 이걸 앓는다고 해요. 남편은 갈 곳이 없으니까 아내한테 붙고 아내는 평생 지켜온 자기만의 공간을 침범당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이걸 그냥 남편 탓이라고만 몰아붙이면요.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오히려 꼴만 깊어지죠. 남편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사람은요. 평생 회사가 곧 자기 세상이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나갈 곳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은퇴 한 번으로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일하게 남은 세상, 아내한테 오는 거죠. 참견처럼 보이는 그 행동이요. 사실은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고 확인받고 싶은 서툰 몸짓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요. 두 사람 다 딱히 잘못한 게 없는 문제예요. 각자 평생 살아온 방식이 따로 있었는데 그 방식이 어느 날 갑자기 한 공간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것뿐이거든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두 분이 직접 겪고 계신 일 아닌가요? 그렇다면요. 탓하기 전에
한번 서로의 하루를 가만히 지켜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미움의 눈이 아니라 이해의 눈으로요.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꼭 관계를 나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6번째 이야기는 조금 뜻밖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게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거였죠. 스탠퍼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센이라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참 뭉클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넓게 넓게 벌립니다. 사람도 많이 만나고 새로운 것도 자꾸 좁고요. 왜냐면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사람 마음이 확 바뀌어요. 넓게 벌려놨던 걸 이제 슬슬 좁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만 남은 마음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더 절절히 알게 되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이 연구에서 말하기를요. 그동안 좋은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온 사람일수록 나이 들며 긍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관계가 바짝 메말라 있으면요. 남은 시간이 오히려 더 외롭게만 흘러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다가올 노년의 마음 색깔을 결정한다는 거죠. 지금이 씨앗인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보탤 게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아주 오래 들여다본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존 가트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부부들을 수십 년 동안 관찰하고 내린 결론이 참 단순합니다. 좋은 말과 나쁜 말의 비율이 최소한 5대 하나는 돼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서로 다투는 순간에도요. 따뜻한 말이 5마디는 있어야 날카로운 말 한마디를 겨우 버틴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얄궂어서요. 나쁜 말 한마디가 좋은 말 여러 개보다 훨씬 무겁게 남거든요. 이걸 알아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우자한테 나쁜 말은 얼마나 쉽게 뱉고 좋은 말은 또 얼마나 아끼고 아꼈나? 곰곰이 세어보면요. 좀 뜨끔합니다. 물론 이게 무슨 정답이 딱 정해진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저울질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좋은 말이라는 거요. 뭐 대단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7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 남편 잔소리가 부쩍 늘었다는 아내분이 계셨어요. 약 먹었냐? 물 좀 마셔라. 춥다 옷 껴입어라. 하루 종일 이러니까요. 처음엔 어찌나 귀찮던지요.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되레 쏘아붙인 적도 많았답니다. 아이 취급하는 것 같아서 은근히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잠결에 문득 눈이 떠졌는데요. 남편이 캄캄한 방에서 조용히 뭔가를 하고 있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아내 몸에서 흘러내린 이불을 살살 소리 하나 안 나게 끌어다 덮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행여 깰까봐 숨까지 죽여가면서요. 그 순간 아내가 그랬답니다. 아, 저 사람이 그렇게 해대던 잔소리가 다 이거였구나. 약 먹으라는 말, 옷 껴입으라는 말. 그게 다 당신 제발 아프지 마라. 당신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라였던 겁니다.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그 마음이 그만 잔소리라는 옷을 입고 나왔던 것뿐이고요.
그날 이후로는요, 남편 잔소리가 하나도 안 밉더래요. 오히려 그 말이 안 들리는 날은 서운할 지경이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가셔하는 그 말들이요. 사실은 가장 진하고 뜨거운 사랑의 언어였을 수도 있다는 게 말이죠. 생각해보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랑이라는 말은 오히려 더 안 나오거든요. 쑥스럽고 어색하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다른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겁니다. 잔소리로, 참견으로, 걱정으로요.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좀 저릿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집 그 사람의 잔소리가 문득 떠올라서요. 그동안 그 말들을 그저 성가시다고만 여겨왔다면요.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마음을 못 알아본 나 자신한테도요. 또 서툴게밖에 표현 못한 그 사람한테도요. 그러니 이제 그 서툰 언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알아보고 또 어떻게 되돌려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에서요, 같은 말을 3번 하는 아내한테 그 얘기 아까 했잖아요 하고 쏘아붙였던 그분,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하셨답니다. 아내가 또 같은 말을 꺼내면요. 이번엔 정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그랬어? 하고 받아줬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집안 공기가 통째로 달라지더래요. 바뀐 건 딱 하나, 자기 반응 하나뿐이었는데 말이죠. 아내가 변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요. 거창하지 않은 것 딱 3가지만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첫째는 감정을 말로 꺼내는 겁니다. 노부부를 오래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말을 인정해주는 부부일수록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무작정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러면 나는 서운해. 이 한마디를요. 버럭 화내는 대신 그냥 말로 하자는 겁니다. 화는 상대를 밀어내지만 감정을 담은 말은 상대를 끌어당기거든요. 둘째는 각자의 시간을 남겨두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게 곧 사랑은 아니에요. 하루 종일 딱 붙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숨이 막힙니다. 아까 은퇴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만의 산책이 있고 자기만의 취미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다시 만났을 때 반가운 거거든요. 잠깐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관계를 살립니다. 셋째는 상대의 서툰 언어를 번역해서 듣는 겁니다. 잔소리를 그냥 잔소리로 듣지 말고요. 그 안에 든 걱정을 듣는 거예요. 참견을 그냥 참견으로 받아치지 말고 그 안에 숨은 외로움을 알아채는 거죠. 아까 새벽에 입을 덮어주던 그 손처럼요. 말은 서툴러도 손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은 이 3가지 중에서요. 지금 우리 집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3개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가 무슨 대단한 비법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노년의 부부 사이라는 게 원래 대단한 걸로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리모컨을 뺏는 대신 몇 초 기다려주는 그 짧은 시간, 같은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받아주는 그 한 번. 그런 작고 작은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2 사람이 함께 늙어가는 거였어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맨 처음 제가 남편 손에서 리모컨을 낚아챘던 그 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날 밤 제가 뺏은 게 그냥 리모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돌아보면요. 제가 그날 뺏은 건 리모컨이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이 아직 뭔가를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그 작디작은 자존심.
어쩌면 저는 그걸 낚아챘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저에게 지금 딱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사람은 지금 늙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낯설어진 자기 자신이랑 힘겹게 싸우고 있는 거야. 그 옆을 말없이 지켜주는 게 그게 내 몫이야. 결국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하나는요, 늙어가는 건 배우자가 아니라 그걸 견디지 못하는 내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그저 표현이 좀 서툴러졌을 뿐이라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그 사람의 어떤 서툰 표현을 무심코 놓치고 계셨나요?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문득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다면요. 아마 그게 답일 겁니다. 혹시 지금 딱 떠오른 그 순간이 있으시다면요. 댓글로 살짝 남겨주셔도 좋아요. 다른 분들의 그 이야기가 또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요. 오늘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 주제. 은퇴한 배우자와 하루 종일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숨막히지 않고 사는 법.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여기까지 저와 함께 와주신 두 분은요. 사실 이미 잘하고 계신 겁니다. 관계를 진짜로 포기한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거든요. 함께 늙어가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 마음. 저는 그게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편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마음에 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문득 떠오른 그 사람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시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계속하고 싶거든요.